다름은 있더라도 차별화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음만 낼 수 있는 악기는 화음의 아름다움을 알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가 어울려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자로 잰 듯한 칼군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춤의 향연이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퇴임 후까지 토론공화국을 꿈꾸셨던 것도 결국 동일함과 아닌 다양함에 기반하는 민주주의 원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위험한 신호는 의견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의견을 말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은 매우 넓고 다양한 가치관과 정치적 성향의 당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야말로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대 강점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높낮이와 크기를 가진 음이 존재하다 보니 매번 조화로울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목소리 큰 소수가 전체 목소리인 것처럼 과잉대표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민주주의의 특성상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기에 더더욱 민주적 원리에 반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합니다. 당이 한 사람처럼 움직일 수는 있으나 한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정답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결정권자가 꼭대기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도 공동체도 국가도 무수히 많은 다른 생각들이 모이고 경합하며 의사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최근 제 발언을 두고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고 갈라치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노선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모든 공과와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역정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한 사람의 생각조차 수시로 바뀝니다. 그간의 성과 위에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필요한 것은 더해 일부 다름은 있겠지만 의도에 의한 차별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전의 색채를 지우고 새로운 색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출널함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민주당은 저의 요람이며 뿌리입니다. 정치, 인문일에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수평적 정권교체의 역사적 과업을 이루신 김대중 대통령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여신 노무현 대통령님, 촛불항쟁의 정신 위에 3기 민주정부를 이끌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앞장서 끌어오신 수레를 민주당원들과 함께 저 역시 힘껏 밀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 토론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북, 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찬반 입장 도민 대표들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진행했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서는 김용춘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양주 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웅 도시플랫폼 정책공감 대표, 김미리도 의원이 반대 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 공공기관의 전반대 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의장, 이호수 전 광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보는 난상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 발전이다. 경기도 역시 관할구력이 넓다 보니 행정력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다른 지역 입장에서는 소외감과 억울함이 크다며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 북동부 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측 토론자들은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는 전 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했던 공약이더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던 것이다. 결단의 영역이라 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호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 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맹 의장은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 문제까지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1,300만 도민과 경기도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며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다. 화나고 섭섭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세부적인 것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말했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고 등등의 절차를 거치고 승인을 받고 하기 위한 첫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반면 임진웅 도시플랫폼 정책공감대표는 과거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과천 근무자와 주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미리 도의원은 북부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유치도 쉽지 않다. 조금씩만 양보해준다면 이전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결국 공공기관이 빠지면 거기 밀려 들어오는 압력이 있다.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 심사 및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5월 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 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9년 청정 계곡 복원사업 추진 당시 양주 등 계곡 불법 영업소 철거 현장을 찾아 업주 및 주민과 만나 대화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이후 도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협조 아래 25개 시군 234개 하천 계곡에서 청정 계곡 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다음은 경기지역화폐 뉴스입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도민들을 위해 한층 더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된다. 경기도가 28개 시군 삼성전자와 손잡고 실물카드 없이 휴대폰으로도 손쉽게 결제 가능한 지역화폐 간편결제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와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20일 경기도 청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8개 시군 단체장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서면으로 협약에 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가 일부 매출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골고루 나눠 양극화를 완화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유통 대기업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아이템일 수 있다. 그럼에도 삼성페이를 활용해 지역화폐가 더 유용, 편리하게 쓰이도록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들 통해 오히려 시장이 더 합리화되고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 상생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되는 길로 가게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역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삼성에서도 지역 경제를 많이 힘써 주시고 앞으로 협력 관계를 통해
기업과 대한민국,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난해 언제 어디서나 경기 지역 화폐 실물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서도 편리하게 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도민 제안을 접수, 검토해 삼성전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결과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간편결제 플랫폼 도입으로 경기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를 유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데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지역 화폐 발행, 도입, 간편 결제 홍보, 간편 결제의 원활한 사용 등에 대한 행정 지원을, 삼성전자는 선불카드형 경기 지역 화폐에 삼성페이 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간편 결제 기능 지원에 협력하게 된다. 도입 방식은 경기 지역 화폐를 삼성페이 간편 결제 앱에 탑재하는 것이 골자로 이용자들은 실물 카드형 또는 지류형 지역 화폐 없이도 해당 앱을 실행 후 휴대폰을 카드 결제 단말기에 터치하면 손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카드형 지역 화폐와 동일한 가맹점 적용이 가능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결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삼성페이를 간편 결제 플랫폼으로 채택했다. 도입 대상 지역은 이미 모바일형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 시흥, 김포 3개 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이다. 도는 이달부터 삼성전자와 경기지역화폐 삼성페이 연계 결제, 서비스 개발에 착수, 시스템 검증 등의 절차를 마친 후 5월 말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간편 결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모바일을 통한 결제 연동으로 이용자 편의성이 향상되고 여러 지역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하나의 휴대폰에 등록할 수 있어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이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의 매출 신장을 함께 지원해 상생 협력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 뉴스입니다. 가짜 건설업체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벌떼 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 분양 벌떼 입찰 단속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 성아파트 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계에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1에서 3월 실시한 아파트 용지 벌떼 입찰 단속 시범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 분양 아파트 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한 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 뷰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 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 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 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역시 경기도의 이 같은 제안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제곱미터 23.5만 호에 달한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 입찰 등 법규정 위반 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 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